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의 프론트 패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웨이브폼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웨이브폼 그래프 사용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고 이전에 동영상 강좌를 진행했었던 아이템을 확인해 본 결과 웨이브폼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좌를 진행했던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웨이브폼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웨이브폼 그래프는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 그래프 카테고리가 있고, 이 그래프 카테고리에 다양한 그래프 관련된 함수 중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랩뷰 같은 경우는 이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웨이브폼 그래프인데 ni 실버점 확장자가 ctl로 되어 있죠. ctl 확장자는 뭐냐면 컨트롤의 약자인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 컨트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폼 그래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 컨트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웨이브폼 그래프를 사용하실 때는 입력으로 배열 타입의 데이터를 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히스토리 버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소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웨이브폼 그래프를 이용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배열, 1차원 배열 또는 2차원 배열 데이터 타입을 인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스8 코드는 프론트 패널 UI에는 하나의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겠고요.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는 두 개의 데이터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플롯 0, 하나는 플롯 1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정지 버튼이 있어서 이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VI가 종료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가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100ms 주기마다 동작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웨이브폼 그래프의 데이터를 두 개의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두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프트 레지스터는 임시 저장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준 상태가 되겠고, 이 화일 루프 안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그닥 좋은 코딩 기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입력이나 출력 쪽에서 항상 메모리가 복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운영 측면에서는 아주 비효율적인 코딩 방식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표시할 텐데, 이제 난수 생성이라고 하는 숫자형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의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랜덤 데이터를 생성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똑같이 배열 만들기 함수 입력으로 난수 생성을 인가를 하시게 되면은 0에서 1 사이에 두 개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옵셋을 줘서 2를 더하게 되면은 위에 그림에서와 같이 구분이 되게 그 두 개의 데이터가 구분이 되게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플롯 0 같은 경우가 이제 0에서 1 사이가 아니고 1에서 2 사이의 랜덤 데이터로 데이터를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되겠고, 이 두 개를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드시게 되면 다음처럼 웨이브폼 그래프에 두 개의 데이터를 표시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표시하실 때 색상이라던가 이 라인의 두께, 그 다음에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쪽에 플랫 0하고 플랫 1 부분에 이 아이콘으로 표시된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풀다운 메뉴 형태로 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습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 이 그래프에 대한 속성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는
하나의 프로퍼티 노드에 여러 개의 속성을 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플랫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활성 플랫을 먼저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 플랫 색상을 이 색상수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변경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면은 플랫 제로, 즉 이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파란색으로 변경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같은 경우는 또 그 웨이브폼 그래프에 다양한 그 인보크 노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값으로 초기화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웨이브폼 그래프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이 다 클리어되는 동작을 수행하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웨이브폼 그래프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자, 폴더 이름과 동일하게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UI는 심플하죠. 우선 정지 버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을 좀 넓히겠고요. 자, 웨이브폼 그래프는 처음에 가져오시게 되면은 디폴트로 하나의 플롯만 선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두 개까지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 완성이 됐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도 간단하죠.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이용하시고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정지 버튼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자, 실행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 shift 레지스터를 두 개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화일 루프를 운영하실 때는 항상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기다림 함수는 100ms를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 만들기의 이제 원소로는 자, 랜덤 데이터를 인가해 줄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자, 난수 생성 함수에 옵셋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2를 더한 값을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2를 더해주게 되면은 0에서 1 사이가 아니고 1에서 2 사이의 랜덤 데이터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값을 배열 만들기의 원소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shift 레지스터 값을 한쪽으로 인가해 주시겠고, 그리고 출력 값을 다음과 같이 다시 shift 레지스터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에 상수하시게 되면은 초기화가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도 하나 복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복사를 하시겠는데, 이거 지우고요. 복사하고자 하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옵셋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구분되어서 표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웨이브폼 그래프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배열 만들기 함수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두 개의 데이터를 이 배열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와이어 같은 경우도 최대한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똑같이 해주는 게 더 낫겠죠. 자, 이렇게 자, 하시겠고, 자, 웨이브폼 그래프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라고만 제가 라벨을 바꾸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배열 만들기 출력 값을 연결해 주시게 되면, 자, 랩뷰 같은 경우는 이 와이어의 형태나 두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원소인지 1차원 배열인지 2차원 배열인지 아니면 3차원 배열인지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굵은 실사형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 데이터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는 실선이 두 개가 있는 경우는 2차원 배열 데이터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코드 리뷰를 하실 때 단순하게 이제 와이어의 두께나 아니면 이제 와이어의 색상 정보를 이용을 해서도 자, 이 원소의 데이터 타입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일단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부정소수점형 실수, 즉 불정도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 함수 팔레트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컨트롤 팔레트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도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랜덤 데이터 두 개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구독자분께서는 이제 색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시하는 라인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에 대해서 내가 점선으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아이콘 모양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풀다운 메뉴가 뜨고요. 여기서 라인 스타일에 대해서 내가 점선으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겠고, 자, 라인 폭을 좀 두껍게 하겠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롯 재료 같은 경우는 내가 자, 색상은 녹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다음과 같이 색상을 지정하시게 되면 색상이 변경이 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뿌려주고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그런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그래프 지우기를 하시게 되면은 지워지게 되는데 이게 이전 데이터가 계속 그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방금 전에 지우기 동작을 했지만 이 shift register 값이 계속 그 이전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워지고 나서 바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지워지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제 지우시려고 하면은 불리언 컨트롤을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그 불리언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shift register 값을 아예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지를 하면 VI가 정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위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 이 아이콘 모양을 클릭을 해서 풀다운 메뉴에서 속성을 변경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프로그램적으로 내가 속성을 변경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 그래프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우선 활성 플러스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기로 변경하시고요. 나는 플롯 제로에 대해서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활성 플러스를 예를 들어서 0번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자, 프로퍼티 속성을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플롯의 색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플롯의 색 정보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 타입은 부호 없는 32빗 데이터 타입인데 자, 숫자를 가지고 색상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그래픽 앤 사운드 밑에 자, 그림 함수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서 색상자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오신 다음에 자, 연결하시게 되면 자, 이거를 색상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연두색으로 하겠다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코드에서 실행을 하면 이게 경합 조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화일 루프와 이게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실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프로퍼티 노드가 먼저 실행이 되든 나중에 실행이 되든 크게 동작상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실행해도 됩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화일 루프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한번 하고 나면은 색상을 못 바꾸게 되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색상을 자, 파란색으로 하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자, 생성의 인보크 노드에 가보시게 되면 또 다양한 메소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도 반출하실 수도 있고 뭐 클립보드로도 발송하실 수도 있고 또 이미지를 또 반출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VI가 한번 종료가 되고 다시 실행이 될 때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초기화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본 값으로 다시 초기화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자, 웨이브폼 그래프가 다시 실행이 될 때는 초기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
while 루프의 루프 주기를 한 1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조에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해서 이거를 일단 주석으로 처리하고요. 지금 데이터가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정지하고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코드상에서는 굳이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하실 필요가 없이 항상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초기화가 돼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초기화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보크 노드의 기본값으로 다시 초기화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